자, 고3 백강을 위한 예비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그마의 기본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 참고로 지금 예비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는 무시하고 지금 고2까지 일단 마친 학생들이 대강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순서에 꼭 맞춰서 강의를 들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필요한 거 그냥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참고로 이 강의는 시그마의 기본적인 계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원래는 좀 복잡한 시그마의 계산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시그마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준비를 해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들을 거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잠깐 미리 언급을 해줄 테니까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다 싶으면 그냥 넘기도록 하세요. 뭐 대부분은 그래도 아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잠깐 소개해 볼게요. 그래서 뭐 시그마를 풀어 쓰는 것과 시그마로 나타내는 방법,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시그마의 계산들, 이런 문제들 풀 겁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 문제 다룰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알겠다 싶은 사람들은 넘기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해볼게요. 자, 뭐 참고로 기초가 많이 부족한데 그냥 뭐 자존심 때문에 혹시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시그마 풀어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그마의 기호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뭔가의 식이 있죠. 자, 이 시그마를 풀어쓰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식의 여기 식이 있죠. 그 식의 문자 K에 요 K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K라고 하는 건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K가 아니라 뭐 N으로 되어 있으면 식의 문자 N이라고 바꿔 쓰면 되겠죠. I라면 I가 되겠고요. 그 식의 문자 K에다가 숫자 1이라고 하는 건 여기 적혀 있는 숫자입니다.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순서대로 대입한 후 모두 더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1이라고 하는 건 여기 적혀 있는 숫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만약에 1이 아니라 뭐 10이 적혀 있으면 10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n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요 값하고 관련이 되는 값이고요. 여기 n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0으로 적혀 있으면 100까지 더해주면 돼요. 여기가 10이고 100이라면 10부터 출발해서 10,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100까지 이 식의 문자 K에다가 순서대로 대입한 다음에 자, 그것들을 모두 더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그마의 의미이니까요. 어렵지 않죠? 잠깐 연습해 볼게요. 자, 연습을 위해서 실제로는 뭐 거의 사용될 일이 없겠지만 좀 일부러 좀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봤고요. 자, 요거를 한번 시그마를 풀어 쓰는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굳이 여기를 K라고 안 쓰고 I라고 쓴 이유가 우리는 시그마는 K로 쓰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으면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자, 볼게요. 여기에 있는 식의 문자 I에다가 I가 요거죠. I에다가 M부터 대입해서 N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분명히 시그마는 여기 있는 값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N 값이 그렇죠. 순서대로 대입한 후 자 일단 처음 대입해 볼게요. I 자리에다가 여기 N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하고 문자가 같든 다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K는 헷갈리지 마시라고 일부러 K 집어넣은 거예요. 자 I에다가 M 대입해 볼게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에 M 더하기 K가 되겠죠. 여기 N은 그대로 있겠죠. 이게 처음 값을 대입한 거고요. 그 다음 숫자 M 다음의 숫자는 뭐냐면 당연히 M 플러스 1이겠죠. I에다가 M 플러스 1 대입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N
그 다음은 p에 n 플러스 2가 되겠죠. 더하기 k 여기 n 해서 맨 마지막은 p에 여기 i 자리에 n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n 더하기 k에 여기 n제곱 하는 형태로 나올 텐데 전부 대입한 후 그것들을 전부 더한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시그마가 나와 있으면 풀어쓰는 연습을 했고요. 이번에는 시그마로 나타내는 그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저는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시그마로 나타내는 훈련들을 하도록 시키거든요. 여기는 K가 꼭 아니어도 됩니다. I여도 되고 N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시그마 K는 1을 쓰고요. 그러니까 요거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려면 무조건 시그마 K는 1을 쓰란 얘기예요. 처음. 자, 두 번째 단계는 오른쪽에 있는 식이 들어가야 될 위치에 변하지 않는 것들을 전부 적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각각의 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항 중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적어라 하는 얘기예요. 자, 보다시피 유지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분수기호가 있네요. 분수기호가 이렇게 있고 또 변하지 않는 게 여기 점이 하나 있죠. 점이 계속 곱해지는 형태로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지금 1이라고만 써 있지만 1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이 분자의 요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제곱까지 쓸게요. 이렇게 쓰면 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자, 3단계는 이번에는 변하는 것에 각각의 일반항이에요. 각각입니다. 각각이라는 거에 조심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 2 곱하기 3으로 수열을 계산하지 말고 각각이니까 요 앞쪽에 있는 2, 3, 4 이것들을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어떤 수열이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죠. 참고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원래는 a1 플러스 n-1의 t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공차하고 n하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차하고 n하고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죠. 나머지는 그냥 상수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공차에 n이 붙어 있는 형태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나오게 돼요. 자, 공차가 1이니까 1n, 그러니까 n 쓰면 되고요. 뒤에 거는 어떻게 맞춰주냐? 첫째 항이 지금 2잖아요. 근데 첫째 항은 n에다 1 대입한 게 첫째 항일 거 아니에요. 여기다 1 대입하면 1인데 여기는 2니까 어차피 뒤에 있는 값은 상수에 불과하니까 상수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 대입한 값은 1인데 여기는 2니까 더하기 1이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자, 뒤에 것도 볼까요? 3, 5, 7 이렇게 가니까 공차가 2라고요. 그러니까 공차 2에다가 n 붙이라고요. 1 넣었을 때 처음 항이 나오면 됩니다. 1 넣으면 여기는 2인데 여기는 3이니까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자, 위에도 1, 2, 3, 4니까 공차가 1이죠. 그럼 n 쓰면 되는데 1 넣었을 때 1 나오니까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변하는 것에 각각의 일반항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n에다가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야 마지막 값이 나오겠는가 확인해 주어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가 참 k가 아니라 참 n이 아니라 k에 대해서 써줘야 됐죠. 미안합니다. 요거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는 미지수가 k이기 때문에 n 대신에 여기서는 그 k에 대해서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n 역할을 k가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k죠. 미안합니다. 자, 이 k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마지막 항이 나오겠는가인데 이 세 개의 k가 들어가 있는 식 중에 하나만 맞춰주면 나머지는 저절로 나와요. 생각하기 편한 건 이게 제일 쉽죠. 이 k 자리에 n-1이 들어가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항은 n-1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도 n-1 대입하면 n-1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저절로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에 n-1 대입하고 더하기 1 하면 2n 빼기 2에서 1 더하니까 2n-1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1단계 k는 시그마 k는 1 쓰고요. 변하지 않는 거 보면 뭐가 있죠? 곱하기가 있죠. 곱하기 변하지 않는다 써주면 되고요. 변하는 것에 뭐 n이 또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기 가로하고 n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n은 그냥 상수 취급할게요. n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앞에 있는 각각의 일반항 1, 3, 5, 7 가고 있으니까 공차가 2예요. 그래서 이 K 써주고 n이 아니라 K 쓰라고 그랬죠. 여기 미지수가 K니까 1 대입했을 때 여긴 2인데 여긴 1 나와야 되므로 마이너스 1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곱하기는 어차피 그냥 이렇게 안 써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n에서 n-1로 가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에 k 붙이라고요. 자, 1 넣었을 때 n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다가 어떻게 주면 돼요? n 더하기 1을 해줘야 처음 값이 n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n 더하기 1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하는 것에 각각의 일반항까지 했으니까 마지막 항만 정해주면 되겠죠. 저기 n에다가 k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2n-3이 나오겠는가. 얘로 생각해도 되고 얘로 생각해도 되는데, 자 볼까요? k에다가 얼마 넣으면 이 k 2n-3이 나올까요? 바로 k 자리에 n-1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야 2에 n-1 빼기 1하면 2n-3 마지막 게 나올 것이므로 여기는 n-1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뭐 실제 문제를 이런 식의 문제를 접할 기회야 거의 없겠지만 시그마 나타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적어 놓은 문제예요. 자, 요거 할 수 있으면 뭐 이거는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방법은 똑같아요.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봤자 방법은 전혀 차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시그마 써주고 K1 쓰려고 하는데 이미 K가 여기에 원래식에 선점되어 있잖아요. N도 선점되어 있고 M도 이미 사용되어 있죠. 그러니까 K나 M이나 N을 문자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뭘로 쓸까요? 뭐 I라고 쓸까요? I는 1부터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항에서 변하지 않는 거 다 써주면 돼요. 그럼 시그마가 각각의 항마다 다 있고요. 그 다음 변하지 않는 게 n하고 여기 equal까지 변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em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a가 여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하지 않는 게 k도 있죠. 여기 앞에 있는 값은 1, 2, 3, 4 변하지만 어쨌든 k는 있습니다. 더하기 뒤에 n도 항상 존재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전부 쓴 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 단계, 변하는 것의 각각의 일반항입니다. 변하는 것을 따져보면 변하는 게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 2, 4, 6, 8 이렇게 변하고 있죠. 자, 어떤 꼴이냐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요. 여기서는 지금 미지수가 i니까 어떻게 놔야 돼요? 여기 이 i라고 두고 나서 1을 대입했을 때 처음이 나와야 되는데 i에다 1 대입하면 처음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대로 완성된 거죠. 그 다음에 k 앞에 있는 값이 여긴 1이 있는 거니까 1, 2, 3, 4 가고 있으니까 i라고만 쓰면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변하는 것에 각각의 일반항도 나타내는 게 되겠고요. 마지막 항만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 i 자리에 뭘 대입해야 마지막 항이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m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m이라고 써주면 얘를 최종적으로 시그마로 나타낸 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시그마를 풀어쓰기와 시그마로 나타내기를 연습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그마의 계산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시그마의 계산은 커다랗게 몇 가지 꼴이 있냐면 세 가지 꼴이 있어요. 세 가지 꼴. 첫 번째가 다항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꼴, 두 번째가 등비수열의 꼴, 세 번째가 소거되는 꼴인데 지금 보면 여기 다항함수의 꼴과 등비수열의 꼴, 세 번째 소거되는 꼴을 지금 문제들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네 번째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항의 개수가 지금 한 개인데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늘어나죠. 이 늘어나는 형태가 뭐 등비 수열일 수도 있고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거되는 꼴의 형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다른 유형이라고 분류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풀이 방법이 앞쪽에 있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유형으로 따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항함수의 꼴은 자, 요 공식은 암기하도록 하세요. 이거 물론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증명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아두면 편합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증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요 공식 암기하는 건 기본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다항함수의 꼴이라고 하는 건 어떤 꼴이냐면 모 k 제곱 더하기 모 k 더하기 뭐 요와 같은 꼴 혹은 모 k의 3승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일반적인 다항함수의 꼴로 시그마로 나타내어지는 형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요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는 형태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일단 시그마로 나타내 보면 그것이 다항함수의 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이미 시그마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시그마로 해볼게요. 자, 좀 속도를 좀 빨리 할게요. 자, 시그마 K는 1 쓰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냐면 점이 하나 있네요. 자, 변하는 거 앞에 거 1, 2, 3, 4가 아니까 그냥 K 써주면 되겠죠. 공차 1이니까 1 대입한 거 1 나왔고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n에서 n-1 가는 꼴이므로 공차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 써주고 1 넣었을 때 처음에 n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n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항이 n 곱하기 1로 나와 있으니까 이 k 자리가 n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k에다가 n 대입한 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자, 얘를 전개할 텐데 지금 다항함수의 꼴은 k, k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넣는 게 편해요. 자, 이렇게 하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k제곱 나오죠. 더하기 k를 미지수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값들은 전부 상수 취급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의 k다 라고 쓸 수 있었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각각의 시그마로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렇게 되는가는 지금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상수도 앞으로 뺄 수 있었어요. 빼고 나면 시그마 1에서 n까지 k제곱 나오고요. 요거 상수 취급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 앞으로 빠지고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 공식을 쓰면 돼요. 자, 앞에 거 마이너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써주면 되고 더하기 n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2분의 n의 n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죠. 계산할 때 공통인수 빼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생략할게요. 자, 얘도 볼게요. 이와 같은 수열을 전부 합한 것을 계산하여라. 여기 지금 이거 전부 더하기로 해서 여기까지 합을 계산하여라. 그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그마로 나타내면 되죠. 자, 해볼게요. 시그마 K는 1 써주고요. 자, 변하지 않는 것들 전부 나타낼 차례예요. 변하지 않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여기 가로가 있고 n이 있네요. n이 있고 n 플러스까지 변하지 않고요. 괄호의 제곱도 변하지 않죠. 이게 전부 변하지 않는 꼴입니다. 그러면 변하는 꼴만 생각해보면 이것만 변하잖아요. 1, 2, 3, 4 변하니까 여기다가 k 넣어줄게요. 이렇게 k 넣어주고 맨 마지막에 2n이 되기 위해서는 이 k 자리에 n이 들어가야 n 플러스 n에서 2n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n까지라고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라고 했죠? 지금 다항함수의 꼴은 이 시그마 k의 형태, k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데 k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n이 들어가 있다고 전혀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 2다, 3이다 이런 값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요것만이 미지수니까 내림차순의 꼴로 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각 분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살짝 해볼게요. 그럼 시그마 1에서 n까지가 나오고요. k가 먼저 나오는 요거 먼저 써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분의 k니까 n분의 1k라고 써줄게요. 요 n분의 1은 어차피 상수니까 요렇게 하면 그 다음에 1이겠죠. 요거의 제곱이라고요. 자, 요거다 해볼까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자, 요거 제곱식이니까 전개하면 n제곱분의 1에 k의 제곱 나올 테고요. 더하기 2a b꼴이니까 얼마 나오냐면 n분의 2에 k 나오겠고요. 그 다음은 1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겠죠? 요 각각 시그마로 계산해 주면 되고 얘는 상수 취급해 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요 단계는 안 적고 바로 할게요. 그럼 여기 n제곱분의 1이 나오고요. 시그마 k제곱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은 n분의 2 써주면 되고 시그마 k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은 요거요. 요거는 요 꼴이죠. 요 꼴.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혹시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면 1에서 n까지인데 여긴 k가 아예 없잖아요. 없을 때는 c 더하기 0k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1 대입해도 어차피 뒤에 건 항상 0이니까 여기 1 대입해도 c고 2 대입해도 c고 그런 식으로 계속 c만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게 1에서 n까지니까 1부터 n까지는 결국 요것이 n개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nc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2부터 n까지의 시그마로 나와 있으면 c가 몇 번 나와요? 한 번 덜 나오죠. 그러니까 n-1의 c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1에서 n까지 n개죠. 1이 n개 있으니까 n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의 꼴의 시그마의 계산은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번엔 등비수열의 꼴을 볼게요. 자, 등비수열은 어떤 꼴이냐면 이 미지수 k가 이 지수에 들어가 있는 꼴이 등비수열의 꼴이고요. 등비수열의 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복잡한 경우를 한번 나타내 봤어요. 시그마로 나타내는 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으므로 시그마를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등비수열의 꼴은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뭐가 있었냐면 r-1분의 이거 기억나죠? 여기가 공비라고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여기가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에 여기가 무조건 n이 아니에요. 개수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시그마의 식으로 나와 있을 땐 어떤 게 공비고 어떤 게 첫째 항이고 어떤 게 개수인가만 잘 구별할 수 있으면 그 등비수열의 합공식에다 집어넣기만 한 결과거든요. 이게. 자, 볼까요? 공비는 뭐냐면 지금 k 앞에 있는 요 문자하고 미수까지 엮어서 공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 지수를 보면 이게 등차 수열의 꼴이잖아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k 앞에 있는 요 값이 요 지수 값의 공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공차가 만약에 2라고 하면 이 지수에 있는 값은 2씩 커지는 값이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2k-1이라고 하면 이 지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요. 그럼 1 대입하면 아래 1승이었는데 여기가 2씩 커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아래 3승, 아래 5승 하는 꼴로 나오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걸 맞추려면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되냐면 지수가 공차 2씩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아래 제곱을 곱해야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당연히 자, 아래 AK 더하기 B꼴로 나와 있으면 공비는 R이 아니라 아래 A제곱이 공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비 자리에 아래 A가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1에 1-K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공비가 뭐냐면 앞쪽에 있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뒤쪽에 있는 K가 어쨌든 K가 있는 위치에 앞에 있는 요 상수와 요렇게 계수구나. 계수하고 요렇게 연결한 게 공비예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이 공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러므로 공비 알았고요. 첫째 항은 이게 1부터 출발하면 요 K 자리에다 1 대입하면 돼요. 근데 M부터 출발한다고 한다면 여기다 M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P 곱하기 R에 AM 더하기 B가 여기에 있는 요 첫째 항의 위치에 들어가면 되고요. 자, 개수 볼게요. 미안합니다. 자, 이게 1부터 출발해서 n까지라면 1부터 n까지라면 당연히 n개겠죠. 그쵸? 근데 1부터가 아니라 만약에 3부터 n까지다라고 한다면 몇 개죠? 1부터 n까지가 n개니까 이거는 1, 2가 빠져 있으니까 n-2개겠죠? 그거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여기서 이거 뺀 거에서 1 더한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여기서도 1부터 n까지는 1부터 출발할 땐 당연히 이게 그냥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처럼 생각하면 n에서 1 뺀 거에서 다시 1을 더한 게 개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n부터 n까지니까 개수는 n에서 n 뺀 거에서 1 더한 만큼이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공비의 지수값에 n-n 플러스 1로 적어준 거예요. 자, 이제 이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각각의 형태가 등비수열꼴로 되어 있지만 이 전체가 등비수열은 아닙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각각의
각각의 분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4의 K에 3의 K가 나올 테고요. 여기는 4의 K에 2의 K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시그마로 나타내 주면 앞에 거는 4분의 3의 K꼴이 되겠고요. 뒤에 거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의 K꼴로 각각의 시그마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 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앞에 거 공비가 K 밑에 있는 요거였었죠. 그러니까 1 공비.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공비가 뒤쪽에 가는 공식을 쓰는 게 편하니까요. 자 첫째 항은 요걸 대입한 결과니까 4분의 3 나오고요. 1 4분의 3에 여기 개수 쓰라고 그랬죠. 1부터 출발할 땐 그냥 요게 개수였어요. 100제곱 써주면 됩니다. 빼기 그 다음 공비가 2분의 1인 거니까 1 2분의 1분의 첫째 항은 1 대입하면 2분의 1이죠. 1 2분의 1에 역시 100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문제 볼게요. 이 문제 하기 전에 요 문제는 요거 먼저 해결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요거 먼저 볼게요.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 자, 요것이 만약에 뭐 9가 n개만큼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거 먼저 생각할 때 이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9라고 하는 게 10-1이죠. 99는 100 빼기 1이니까 10의 제곱 빼기 1이에요. 999는 1000 빼기 1이니까 10의 3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n개 있는 건 9가 1개 있는 건 10의 1승 빼기 1 9가 2개 있는 건 10의 제곱 빼기 1 9가 n개 있는 것은 10의 n승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 시그마로 나타내면 돼요. 자 시그마 K는 1에서 자 변하지 않는 거 10이 있고 빼기 1이 있습니다. 변하는 거 1, 2, 3, 4 가는 거 요거밖에 없죠. K 써주고 마지막에 맞춰주려면 N 써주면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지금 K가 위에 있는 꼴이니까 등비수열의 꼴이지만 얘는 요 꼴이죠. 그냥 다항함수의 꼴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별도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n까지 10의 k승을 계산하고 시그마 n까지 1은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공비가 10이니까 10-1분의 첫째 항은 1 대입한 값 9가 아닙니다. 지금 별도로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한 값이 첫째 항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항은 10이고요. 10에 요게 n까지니까 1부터 출발할 땐 요게 개수라고 했죠. n제곱 마이너스 1 해주고요. 빼기 뒤에 거는 n이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거는 뭐냐 도대체 7 더하기 77 더하기 이런 식으로 n항까지 더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요게 기본 계산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 해서 이 9가 n개 있는 게 n항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자 얘를 9로 나눠 볼게요. 9로 나눠주면 1 더하기 11 더하기 111 더하기 하는 꼴로 나오겠죠. 거기다가 다시 7을 곱해주면 이런 꼴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9분의 7에 요거는 어떻게 했죠? 위에 계산하는 요 방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고요. 결과 이미 나와 있죠. 요거 거기다 써줄게요. 9분의 10에 n승 빼기 1 빼기 n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이것이 이 값을 계산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등비수열의 시그마 꼴 계산했고요. 자 그 다음은 소거되는 꼴 볼게요. 소거되는 꼴은 이와 같은 꼴은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유리화되는 꼴도 있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꼴도 있고 몇 가지 여러 가지 꼴들이 더 있는데 좀 더 복잡한 꼴들은 우리 복잡한 시그마의 계산이라고 하는 설명이 강의가 또 들어갈 예정인데 거기에서 좀 복잡한 것들은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소거되는 꼴 중에 특히 이 부분 분수로 나타내는 간단한 계산의 형태들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부분 분수는 이렇게 되는 거 공식입니다. 이거 뭐 확실하게 암기하도록 하시고요. 이건 뭐 어렵지도 않죠. 이거 통분하면 이 뒤쪽에 있는 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통분하면 AB분의 B-A잖아요. 이건 알죠? 거기에 앞쪽에 B-A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거 약분되고 나면 얘가 된다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은 전혀 어렵지 않지만
막상 문제가 나오면 공식을 암기하고 있지 못하면 되게 헷갈려 할 수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암기하도록 하시고요. 혹시 암기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시그마를 먼저 바꿔줘야 돼요. 자 시그마 K는 1 써주고요. 자 변하지 않는 거 여기 1이 있고요. 빼기 1도 있고요. 제곱도 있네요. 자 변하는 것을 일반항 따져보면 3, 5, 7, 9 가니까 공차가 2라고요. 그러니까 2에다가 K 붙이고 1 넣었을 때 3 나오려면 더하기 1 해주면 될 거라고요. 자 마지막에 K에다 얼마 대입해야 25가 나오는가 확인해 보면 14를 대입해야 아니구나 14가 아니구나 12를 대입해야 2배 하면 24에서 1 더하면 25 나온다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합차 공식을 쓰는 거예요. 합차 공식을 써버리면 여기다 해볼까요? 시그마 12까지 여기가 a제곱 빼기 b의 제곱 꼴이므로 a-b 하면 2k 나오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하면 2k 플러스 2라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2가 있고 여기서도 2를 공통인수로 빼주면 이거는 시그마 k는 1에서 12까지 자 볼게요. 여기 2가 있는데 여기도 2 해서 요것도 2 빼면 k 더하기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결국 곱하기 4가 되겠죠. 4k에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요 4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버릴게요. 4분의 1로. 자 그러므로 여기는 4분의 1 하고 시그마 k는 1에서 12까지 k에 k 플러스 1분의 1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부분분수의 꼴이니까 자 b-a는 1입니다. 요거 1이니까 1분의 1 쓰나 마나죠. 그래서 4분의 1에 시그마 1에서 12까지 a분의 1 빼기 b분의 1 꼴로 쓸 수 있을 테고요. 뭐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할게요. 자, 전부 소거되는 꼴이라는 거 알고 있죠. 1 대입하면 1 빼기 2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하는 꼴로 계산이 돼서 중간에 게 다 지워지는 형태로 나오더라. 맨 마지막에 12 대입하면 12분의 1 빼기 13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지워질 거 아니에요. 자 남는 거는 결국 최종적인 답은 4분의 1에 1 빼기 13분의 1이더라. 요거 계산하면 13분의 12에서 4 앞에 4분의 1이 있으니까 13분의 3이다라고 써주면 답이겠네요. 자 얘도 빨리 할게요. 자 b-a가 2인 꼴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앞에 빼주면 되고요. k는 1에서 n까지 여기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꼴인데요.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1 대입하면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은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꼴로 나가는데 자 지워지는 게 바로바로 지워지지 않죠. 이렇게 한 칸을 건너뛴 상태에서 지워진다고요. 뭐 혹시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런 꼴은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세요. 요거를 이렇게 금을 하나 거주고 플러스 값은 위에다 쓰고 마이너스 값은 밑에다 쓴다고 생각하세요. 자, 1 대입하면 1 빼기 3분의 1 나오죠. 이렇게 쓰자고요.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나오고요. 3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꼴로 쓰면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또 4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또 이렇게 지워지는 형태로 나온다고요. 보다시피 앞쪽에 2개가 남고 이후로는 계속 지워진다는 거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플러스인 거나 마이너스인 거나 개수는 같을 테니까 플러스에서 위쪽에 2개 남았다면 마이너스인 곳에서 아래쪽에서 2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저 뒤쪽에서. 그럼 뭐가 남겠어요? 맨 마지막 게 뭐가 나오냐면 여기다 n 대입한 걸 테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일 테고요. 그 앞에 항은 여기다 k에다가 n-1 대입한 꼴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까지 남겠죠. 그 앞에까지는 다 지워진다고요. 자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2분의 1에 앞쪽에 1 더하기 2분의 1이 남으니까 2분의 3이 남고요. 뒤쪽에 n 플러스 1분의 1 하고 n 플러스 2분의 1이 남더라. 이거 뭐 통분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소거되는 꼴에 대해서 대강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항의 개수가 늘어나는 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의 개수가 늘어나는 꼴은 이게 등차 수열의 꼴로 늘어날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의 꼴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등차 수열 꼴 나오면 등차 수열의 계산 방법, 등비 수열 나오면 등비 수열의 시그마의 계산 방법을 그때그때 활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 가지 꼴들의 계산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항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뭐 이것도 사람에 따라 풀이하는 방법이 되게 다른데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요거를 A1이라고 합시다. 얘를 A2라고 할게요. 이 전체를 A3라고 할게요. 이렇게. 요건 그러면 A4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100항까지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A 100까지의 합을 구하란 얘기예요. 참고로 여기서는 100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걸 따지기가 쉬웠지만 요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인가를 따지는 게 의외로 좀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얘를 이렇게 두기로 했으니까 요와 같은 수열의 100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 밑에 있는 얘를 가지고 시그마로 나타낼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시그마 K는 1에서, 자, 변하지 않는 거 A 있고요. 1, 2, 3, 4가니까 K겠죠. 어디까지요? 100항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AK를 나타내는 게 핵심인데 여기서 두 번째 고비가 옵니다. 자, 결국 뭐냐 하면 AK를, 그러니까 AN을 짐작해서 집어넣어야 한다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이게 A1은 1부터 A2는 2의 1승까지 합이었고요. A3은 2의 제곱까지 합이었죠. A4는 2의 3승까지 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AN은 어떻다고 짐작할 수 있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자, A4가 2의 3승까지, A3은 2의 제곱까지, 이거는 2의 n-1승까지의 합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시그마 나타낼게요. 시그마 K는 1 써주고요. 이게 2의 0승이니까 변하지 않은 게 2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2의 0승이라고 생각하면, 자, 그럼 2의 0, 1, 2 가는 거니까 위에는 공차가 1인 거니까 K 쓰면 되는데 1 넣었을 때 0 나오려면 마이너스 1 써줘야 돼요. 자, K에다 얼마 넣어야 마지막 항이 나오는가 n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 시그마의 등비 수열의 시그마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주면, 자, 공비가 1하는 거 알 수 있으므로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여기다 1 대입하면 요거죠. 1이죠. 자, 2의 개수는 n제곱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얘는 1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2의 n승 빼기 1이 ak라는 거 알 수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얘를 최종적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AK 대신에 요거를 K로 바꿔 써주면 되겠죠. 2의 K제곱 빼기 1로 써주면 얘는 등비수열의 꼴이지만 얘는 다항함수의 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볼게요. 공비가 2죠. 그러니까 2-1분의 첫째 항은 요거는 별도니까 요것만 계산해야 돼요. 1 대입하면 첫째 항은 2입니다. 자, 2에 몇 개냐면 100개. 마이너스 1 하고 얘는 시그마 100까지 1이니까 100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요건 1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2에 101승 나오겠고요. 빼기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이다 라고 써주면 최종적인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자, 얘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한다고요. 이걸 A1이라고 하고 A2라고 한다고요. 이거 A3입니다. 자, 요게 좀 헷갈리죠. 몇 번째 항인지 따지는 게 헷갈려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각각의 항에서 변하는 것들만 가지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만 가지고 따로 수열을 만들어요. 자, 볼까요? 뭐가 변하죠? 여기 1이었다가 맨 뒤에 게 3으로 바뀌었죠. 5로 바뀌었죠. 여긴 15잖아요. 그거로 수열을 따로 만들으라고요. 그럼 1, 3, 5 이렇게 가서 15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요거 일반항 만들어 볼까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2n 써주면 되고 n에다 1 넣었을 때 요거 나오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죠. 근데 15가 들어가 있는 게 몇 번째 항이냐? 이게 15가 되는 n값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2n이 16이니까 n이 8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수열의 8번째 항이므로 15가 나오는 이 전체도 8번째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8번째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요 개수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것에 이해가 될 테고요. 어쨌건 각각의 이 항마다 변하고 있는 것들만 따로 떼어내서 수열을 만들어서 그것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항수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것들의 합을 구하면 돼요. 자,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자,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1부터 자, A1, A2니까 여기 AK겠고요. 어디까지냐면 8까지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고비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AN을 짐작해야 돼요. 짐작. 자, 볼까요? A1은 1이었는데 A2는 3까지, A3는 5까지 합이었죠. 그러니까 AN은 어떻게 되겠는가 짐작해 보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하는 꼴로 나와서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냐. 그런데 우리 아까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수를 가지고 수열의 일반항을 따졌잖아요. 그쵸? 이게 n번째 항이죠. 그래서 이 맨 뒤에 있는 값의 n번째 항은 2n-1이므로 이와 같은 AN은 바로 2n-1까지의 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가장 뒤에 나오는 숫자들로 일반항을 만들었으므로 AN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가 2n-1이겠다 그 얘기니까. 자, 썼죠. 그럼 얘를 또 시그마로 나타내라고요. 그럼 시그마 K는 1 써주고요. 1, 3, 5, 7 가니까 2K-1이라는 거 여러 번 했습니다. n 대입하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2에 시그마 K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 나오겠고요. 빼기 n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결국 남는 게 n제곱 더하기 n인데 또 n이 빠지니까 결국 n제곱만 나오죠. 참고로 홀수만 전부 더한 게 결과가 n제곱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도록 하세요. 이거는 뭐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 도형 가지고도 설명 많이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그마로 계산했지만 홀수들의 합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꼴로 나오게 된다는 거 참고로 알고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8까지였고요. AK가 바로 K제곱이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므로 얘는 그냥 6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한 시그마의 계산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기본적인 시그마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